전세계 꽃 동영상. 충청북도 보은군의 작은 마을. 새벽 6시. 짙은 안개가 논밭을 뒤덮은 채 서서히 거쳐가고 있었다. 김민호는 침대 끝에 앉아 담배를 물고 있었다. 불을 붙이지도 않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는 아내 서윤이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얇은 이불 너머로 드러난 그녀의 어깨선이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깔린 장판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거실로 나가면서 문을 살며시 닫았다. 20평 남짓한 단층 집의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다. 민호의 작은 건설업체가 나름대로 잘 돌아갈 때였다. 서윤아, 밥 좀 줘요. 민호가 부엌으로 향하며 작은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하지만 침실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 찬장을 열었다. 라면 몇 개와 김치통, 그리고 며칠 전에 사놓은 달걀이 전부였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변해버린 일상. 서윤이 부엌에 나타난 것은 민호가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 후였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낡은 잠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37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한때 윤기가 흘렀던 긴 머리는 이제 거칠어져 있었다. 아따, 당신은 맨날 밥 타령뿐이요. 말 좀 섞고 살자니께. 서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여보라고 부르던 남편을 이제는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작은 변화 같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투였다.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놓았다. 스테인리스 그릇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가 좁은 부엌에 울려 퍼졌다. 말을 섞자고? 뭔 말을 섞으라고? 하루 종일 일자리 찾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지쳐 죽겠는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요? 그럼 예전엔 안 그랬나? 힘들어도 웃고 살았자녀. 이제는 집에 오면 한숨만 푹푹 쉬고. 서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는 벌떡 일어서며 한숨만 내쉬었다. 부부간의 대화조차 이제는 서로를 상처주는 칼날이 되어버렸다. 몰락의 기억. 6개월 전 민호의 작은 건설업체는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신용과 인맥 그리고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원인은 폭합적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건설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폭등,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공사비 연체가 도미노처럼 이어진 것이었다. 민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은행을 전전하며 대출을 받아보려 했고 지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신용 불량자가 된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호야, 이제 그만 접고 취직이나 해라.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한다고 버틸 거야? 서윤이 그렇게 말했던 날이 생각났다. 그때 민호는 화를 냈었다. 20년 동안 자신이 일궈온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이 옳았다. 더 버티려다가 집까지 잃을 뻔했으니까. 서윤의 고독. 서윤은 남편이 나간 후 홀로 남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 속 등장인물들의 웃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결혼한 지 12년째. 아이가 없어서 둘만의 시간이 많았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외롭지 않았다. 민호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주말이면 시내에 나가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무엇보다 민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호는 집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일자리를 찾는 일에만 매달려 있고 집에서는 침묵만 흘렀다. 가끔 눈이 마주쳐도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다.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창밖으로는 이웃집 김씨네 부부가 텃밭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부부였지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쓸쓸해졌다. 무너지는 소통. 점심시간이 되어 민호가 돌아왔다. 오늘도 빈손이었다. 면접을 보러 갔던 곳에서는
나이가 많다며 돌려보냈고 건설 현장 막일자리도 젊은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했다. 밥은 했어? 민호의 질문에 서윤은 대답 대신 찬장에서 컵라면을 꺼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후루룩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서윤아. 응. 미안해. 갑작스러운 민호의 사과에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해.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누그러졌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뀌어? 서윤의 말에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라면을 먹을 뿐이었다. 충청도의 무거운 공기. 충청도 특유의 느리고 구수한 사투리도 이제는 무거워만 했다. 유니께 같은 말끝이 예전에는 정겨웠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힘겨워 보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말을 해도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민호는 다시 나갔다. 어디든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남편이 집에 있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집에 있으면 현실을 더 직시하게 되고 자신의 무력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홀로 남은 서윤은 집안일을 시작했다. 청소할 곳도 별로 없는 작은 집이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어야 시간이 갔다. 걸레질을 하다가 문득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신혼 때 찍었던 사진이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두 사람 모두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서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희망이 더 컸었다. 이웃들의 시선. 저녁 무렵 서윤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작은 마을이라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민호의 사업 실패 소식이 퍼진 후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피하기도 했다. 어머, 서윤이 아녀?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동네 아줌마 박순자를 만났다. 민호의 사업이 잘 될 때는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다. 아, 순자 언니. 요새 어찌 지내요? 민호 씨는 일자리 구했어? 박순자의 질문에는 순수한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참말 안 됐다. 그래도 젊으니께 금방 일자리 구하겠어. 우리 마을에서 그렇게 일 잘하던 사람이 민호 씨였는디. 박순자의 말에는 위로보다는 비교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었다. 밤의 정적. 밤 9시가 넘어서야 민호가 돌아왔다.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서윤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쌀이 부족해서 보리를 섞어 지은 밥이 전부였다. 고생했어요. 서윤이 건넨 인사에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두 사람은 또다시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를 줄여놔서 앵커의 목소리만 작게 들렸다. 오늘은 어땠어?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별거 없어. 내일 또 알아봐야지. 민호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거절당한 이야기, 무시당한 이야기를 하면 서윤만 더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상처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더 높게 쌓고 있다는 것도. 각자의 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서윤은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누워있었다. 민호야. 응.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서윤의 질문에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둘의 숨소리뿐이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간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해시태그 새벽의 각성. 새벽 3시쯤 서유는 잠에서 깼다. 옆에서 민호가 작은 코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유는 생각에 잠겼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에게 미래는 있을까? 마흔을 앞둔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었다. 문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마을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고요한 밤,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평온하게 느껴졌던 이 소리가 지금은 더욱 쓸쓸하게만 들렸다. 서유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작은 등을 켜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잠시나마 답답한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고독한 아침. 다음날 아침도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호는 일찍 일어나 나갔고 서유는 홀로 남아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어젯밤 새벽에 느꼈던 막막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해. 서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막막했다. 남편을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을 바꿀 힘도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민호는 오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았다. 서유는 혼자 간단하게 라면으로 점심을 때웠다. 오후 2시쯤 초등학교 동창인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유나, 오랜만이다. 요새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날래?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미경의 제안에 서유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래, 그러자. 어디서 만날까? 시내 카페에서 만나자. 내가 위치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서유는 처음으로 오늘 하루 기대되는 일이 생겼음을 느꼈다. 작은 변화였지만 무료하기만 했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서윤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금지된 설렘, 우연한 만남. 토요일 오후 서윤은 오랜만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검은색 니트에 회색 치마, 그리고 한때 즐겨 신었던 구두까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는 늘 편한 옷만 입고 지냈었기 때문이다. 어디가? 마침 집으로 돌아온 민호가 물었다. 오늘따라 일찍 돌아온 것 같았다. 미경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그래,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와. 돈은 있어? 민호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건넸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서유는 사양하려 했다. 아니요, 내가 있어. 그냥 가져가. 친구 만나는 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자녀. 민호의 배려에 서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챙겨주려는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다.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시내 카페에서 보은읍내 작은 카페 달빛. 평일에는 학생들로 북적이지만 주말 오후에는 비교적 한적했다. 서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미경을 기다렸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평범한 시골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어머, 서윤아. 익숙한 목소리에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미경은 결혼 후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가끔 이렇게 친정에 올 때마다 연락을 했다. 미경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여. 근디 많이 말랐네. 괜찮어? 미경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서윤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이 많이 야위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별일 없어.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민호 씨는 어떻고? 요새 일은 어떻게 되고? 미경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사업이 망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게 좀 어려워졌어. 사업을 접고 취직을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 그래? 그럼 많이 힘들겠네. 미경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서윤은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미경은 중간중간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동호의 등장.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카페 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다. 서윤이 무심코 쳐다보고 있는데 미경이 그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어? 동호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호라는 남자가 미경에게 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따뜻하고 차분했다. 서윤아, 이 친구가 우리 동네에서 펜션 운영하는 김동호라고 하네. 동호야, 여기는 내 친구 서윤이요. 안녕하세요. 김동호라고 합니다. 동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서윤도 인사를 받으며 그를 자세히 보았다.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고 눈빛이 선하면서도 어딘가 깊이가 있어 보였다. 미경 언니 친구시면 저도 반갑습니다. 최서윤이에요. 혼자 오셨어요? 같이 앉으시죠. 미경의 제안에 동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서윤은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다. 오랫동안 남편 이외의 남자와 대화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뜻한 대화. 동호 씨는 펜션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회사 다녔는데 고향에 내려와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동호의 충청도 사투리가 정겨웠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면서도 고향 사투리를 잃지 않은 것이 좋아 보였다. 혼자 하시기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아하시니까. 동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용기가 있으시네요. 요새 같은 때 새로운 사업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디. 서윤의 말에 동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중요하잖아요. 그의 말에 서윤은 묘한 감동을 받았다. 요즘 민호와의 대화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공감의 시간. 미경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갑자기 둘만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누님,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셔요. 동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서윤은 깜짝 놀랐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볼 줄은 몰랐다. 그런가요? 별로 티 내려고 한 건 아닌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호의 말에 서윤의 마음이 울컥했다. 남편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걱정해 준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다. 힘들긴. 그냥 사는 게 허어롭다니께.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허어롭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서 회사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미래에 대한 불안감. 동호의 공감에 서윤은 놀랐다. 이 젊은 남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더 늦기 전에 변화가 필요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요. 미경의 복귀. 미경이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다. 뭐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 별거 아니여. 그냥 인생 이야기. 서윤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방금 전 동호와 나눈 대화가 왠지 소중하게 느껴졌다. 동호야, 우리 서윤이 요새 좀 힘들어해. 가끔 연락해서 안부라도 묻고 그래. 이 동네에서 젊은 친구가 없어서 답답할 거야. 미경의 말에 서윤은 당황했다. 미경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친구 사이에 뭐가 문제야? 동호도 혼자 지내면서 심심할 텐데. 동호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좋죠. 누님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세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서윤은 몇 년 만에 새로운 사람의 연락처를 저장하는 것 같았다. 헤어지는 길. 카페에서 나올 때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미경은 친정에 가야 한다며 먼저 헤어졌고 서윤과 동호는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걷게 되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누님. 저도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서윤의 대답에 동호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 펜션 구경하러 오세요.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동호의 제안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결혼한 여자가 혼자 남자의 펜션을 찾아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동호는 서윤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헤어졌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서윤은 오늘 하루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의 귀환. 집에 들어서자 민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떻게 지냈어?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이라 좋았어요. 서윤은 간단히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만난 동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저녁 뭐 할 거야? 김치찌개 끓으려. 그래, 나도 도와줄까? 민호의 제안이 의외였다. 평소에는 부엌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금방 할게. 서윤이 거절하자 민호는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갔다. 부엌에서 혼자 요리를 하면서 서윤은 오늘의 만남을 곱씹어 보았다. 동호의 따뜻한 눈빛, 자신을 이해해주는 듯한 말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첫 번째 연락. 다음날 일요일 오후 서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누님, 어제 즐거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괜찮으시면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편하실 때. 마이너스 동호. 서윤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이너스 서윤.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거절했지만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일상의 반복. 그 다음 며칠은 평소와 같았다. 민호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고 서윤은 혼자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동호와의 만남 이후로 하루하루가 조금은 덜 무료해진 것 같았다. 화요일 오후 또 다시 동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냥 안부 궁금해서요. 마이너스 동호. 이번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 서윤은 답장을 고민하다가 짧게 보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동호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이너스 서윤. 마음의 변화.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되었어? 서윤이 물었다. 오늘 면접 본 곳에서 연락 왔어. 떨어졌대. 민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래도 다른 곳이 있을 거요. 너무 낙담하지 마. 서윤이 위로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서윤아,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져.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 뒤 누가 나 같은 늙은이를 쓰겠어? 늙었다는 소리 하지 마. 아직 젊자녀. 점기는 벌써 40이야. 민호의 말에 서윤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의 말들이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우연한 재회. 목요일 오후 서윤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 것은 사람이 적을 때 장을 보는 것이 좋아서였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누님? 돌아보니 동우가 서 있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걸 보니 그도 장을 보러 나온 모양이었다. 동호씨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집에서 할 일도 별로 없고 해서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장을 돌아보게 되었다. 동호는 펜션 손님들을 위한 식재료를 사러 왔다고 했다. 요즘 손님이 많이 와요? 그럭저럭이요. 평일에는 조용하지만 주말에는 꽤 북적여요. 그래도 좋은 일이네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서윤의 말에 동호가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누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의 대화. 두 사람은 시장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갔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거의 없었다.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하신 거예요?
서윤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냥 누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동호의 솔직한 말에 서윤은 당황했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평범하다고 하시지만 눈빛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많이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호의 말에 서윤의 마음이 뭉클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고마웠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지만 누님 혹시 저랑 친구할 수 없을까요? 동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친구요? 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말이에요. 누님도 답답할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금지된 감정. 동호의 제안을 듣고 서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느꼈다. 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친구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동호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생각해 볼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냥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이면 좋겠어요. 동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은 마음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마음의 설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동호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의 따뜻한 눈빛,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 그리고 친구가 되고 싶다던 말까지. 친구. 정말 친구일 수 있을까? 서윤은 자문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동호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 이상인 것 같아서 불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여자로서 느끼는 묘한 감정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서윤은 장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계속 동호 생각을 했다. 저녁의 대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민호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서윤이 물었다. 응, 지인이 소개해준 곳에서 내일 면접을 보래. 이번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서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 다행이네. 이번엔 꼭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게. 이제 정말 지겨워. 빨리 일자리 구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민호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동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밤의 고민.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옆에서 민호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이 힘들어할 때 다른 남자 생각이나 하고. 자책하는 마음과 동시에 동호에 대한 그리움도 느껴졌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여자인 것 같아서 괴로웠다. 새벽 2시쯤 서윤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휴대폰을 들고 동호의 번호를 바라보았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싸웠다. 결국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다음날 아침 민호는 일찍 면접을 보러 나갔다. 서윤은 혼자 남아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동호 생각을 했다. 점심시간쯤 동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누님, 어제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심심하시면 저희 펜션 구경 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동호. 서윤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망설였다. 가고 싶은 마음과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팽팽하게 맞섰다.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서윤. 짧은 답장을 보내고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오후 3시쯤 서윤은 결심을 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동호의 펜션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구경 가도 될까요? 마이너스 서윤. 물론이죠. 주소 보내드릴게요. 마이너스 동호. 펜션으로의 발걸음.
동호의 펜션은 보은읍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었다. 산들바람 펜션이라는 예쁜 이름의 간판이 걸려 있었고 잘 가꿔진 정원이 인상적이었다. 누님 오셨네요. 동우가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서윤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와, 정말 예쁘네요. 직접 꾸미신 거예요?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어요. 들어오세요. 펜션 내부는 아담하면서도 깔끔했다. 나무를 주로 사용한 인테리어가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커피 드릴게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면 돼요. 동호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서윤은 펜션을 둘러보았다. 곳곳에 정성이 느껴졌다. 특별한 순간.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동호는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 이야기를, 서윤은 결혼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했다. 달콤한 비밀의 시간들. 서윤과 동호의 만남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났다. 민호가 면접을 보러 나간 날이면 서윤은 자연스럽게 동호에게 연락을 했고 동호 역시 펜션 일이 한가한 평일 오면 서윤을 찾았다. 두 사람은 주로 보은 시내의 한적한 카페나 동호의 펜션에서 만났다. 때로는 논길을 따라 산책을 하기도 했고 충청도 시골의 조용한 풍경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누님은 어쩌다가 결혼을 일찍 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오후 펜션 앞마당의 벤치에 앉아있던 동우가 물었다.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일찍이라고 해봤자 25이었어요. 그때는 늦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렸네요. 서윤이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결혼할 당시에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사랑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후회하신 적은 없어요? 동호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다.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아쉬운 거죠. 더 많은 걸 경험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동호의 말에 서윤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감정의 깊어짐. 11월 중순, 단풍이 절정에 달한 어느 날이었다. 동호는 서윤에게 속리산 둘레길 산책을 제안했다. 누님, 단풍 구경하러 가실래요? 지금이 제일 예쁠 때요. 둘이서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실내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괜찮아요. 워낙 넓으니까 아는 사람 만날 일도 없을 거요. 동호의 설득에 서윤은 결국 따라 나섰다. 속리산의 단풍은 정말 아름다웠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동호 씨는 결혼 생각 안 해요? 서윤이 문득 궁금해서 물었다. 글쎄요. 아직은 혼자가 편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동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어필하죠. 놓치기엔 아까운 사람이라면. 동호의 말에는 어떤 암시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동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누님. 네? 혹시 저 때문에 힘드시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결혼하신 분이 저랑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까봐. 동호의 배려 깊은 말에 서윤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요즘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서윤의 솔직한 고백에 동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위험한 순간. 그날 저녁 민호는 술에 취해서 돌아왔다. 면접 결과가 또다시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서윤아. 민호가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왔다. 술 많이 마셨네. 물 좀 마셔. 서윤이 물을 따라주려 하자 민호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또 그런 소리 해? 내가 못난 남편이라서.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민호의 모습을 보며 서윤은 죄책감을 느꼈다.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신은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서윤은 남편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동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더 깊어지는 관계. 다음 주 동호는 서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누님,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찻집이 있는데 거기 가볼래요? 진짜 조용하고 예쁜 곳이에요. 어디예요? 청주 쪽에 있어요. 좀 멀긴 하지만 드라이브 겸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청주까지 가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것 같아서였다. 민호 씨는 뭐라고 하실래요? 동호의 질문에 서윤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게요. 죄송해요. 부담 드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가요.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그렇게 두 사람은 청주로 향했다. 동호의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충청도의 시골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누님 마음 편하게 하세요. 그냥 좋은 친구끼리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고. 동호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이미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백의 순간. 청주의 작은 찻집은 정말 아늑했다.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누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동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저 누님을 좋아해요. 동호의 고백에 서윤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당황스러웠다. 동호 씨,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호의 눈빛이 간절했다.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요. 하지만 누님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동호의 질문에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에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동호 씨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누님도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요. 제가 누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동호의 말에 서윤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집으로의 귀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동호의 고백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누님, 오늘 일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동호가 서윤의 집 근처에서 차를 세웠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서윤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동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누님. 네? 정말 좋아해요. 동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들키는 순간. 집에 들어서는 순간 서윤은 깜짝 놀랐다.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다. 언제 왔어? 서윤이 당황하며 물었다. 방금 왔어. 넌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친구? 미경이 만나러.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다. 그래? 재미있었어? 응.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의심의 씨앗.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다. 동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리고 민호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마음에 걸렸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서윤은 자책했다. 하지만 동시에 동호에 대한 그리움도 느껴졌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여자 같았다. 며칠 후 동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누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일로 부담스러우시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동호. 서윤은 답장을 하려다가 말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민호의 변화. 그 후로 민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 평소보다 서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디 갔다 오는지도 자주 물어봤다. 서윤아, 오늘은 뭐 할 거야? 별거 없어. 집에서 쉴 거야.
그럼 내가 일찍 들어올게. 같이 저녁 해먹자. 민호의 제안이 의외였다. 평소에는 늦게 들어와도 별 말이 없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우리 대화가 없자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민호의 말에 서윤은 죄책감을 느꼈다. 남편이 관심을 보이는데 자신은 다른 남자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위험한 만남. 며칠 후 서윤은 결국 동호에게 연락했다.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서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마이너스 동호. 두 사람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누님 연락해 주셔서 고마워요. 동호 씨 지난번 말씀. 아, 그 일로? 부담 갖지 마세요. 동호가 서윤을 배려하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동호 씨가 좋아요. 서윤의 고백에 동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고 동호 씨는 아직 젊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동호의 말에 서윤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금지된 터치. 그날 카페에서 나올 때 동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누님. 저 진짜 좋아해요. 동호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서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끼는 설렘이었다. 동호 씨. 서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누님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동호의 부탁에 서윤은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카페 뒤편의 어두운 곳에서 짧지만 강렬한 포옹을 나눴다. 그 순간 서윤은 알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휴대폰 속 비밀.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동호와의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개인적이고 친밀한 내용들로 바뀌어 있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누님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동호. 저도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오랜만이에요. 서윤. 누님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동호. 저도 그래요. 집에 오면 허전해요. 서윤. 메시지들을 읽으며 서윤은 자신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깨달았다. 발각의 순간.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휴대폰에 동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가 대신 받으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화면에 동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호기심에 메시지를 확인해봤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아내와 모르는 남자 사이의 친밀한 대화들이었다. 누님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동호. 저도 보고 싶어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마이너스 서윤. 누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동호. 저도요. 당신을 만나고부터 매일이 설레요. 서윤. 민호의 손이 떨렸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 폭발하는 분노. 서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민호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서윤아, 이거 뭐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뭐요? 서윤이 무심코 대답했지만 민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동호라는 사람은 누구야? 민호가 휴대폰 화면을 서윤에게 보여줬다. 서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게 뭔 소리야? 보고 싶다, 설렌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이런 말을 해?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호야,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한다고? 이게 다 뭐야? 민호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다. 거짓과 진실 사이. 민호야, 오해야. 그냥 친구예요. 서윤이 변명했지만 민호는 믿지 않았다. 친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 당신을 만나고부터 매일이 설레요가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야? 정말 그냥. 서윤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가 아니여. 민호의 말에 서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내가 못난 건 알아.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해도 되는 거야? 배신이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이 메시지들은 뭐야? 언제부터 만났어? 민호의 추궁에 서윤은 차마 부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무너지는 신뢰. 대답해. 언제부터 만났냐고. 민호의 고함에 서윤은 몸을 움츠렸다. 몇 주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그럼 그동안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닌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이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민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12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민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구멍이 났다. 민호야, 손 다쳤어? 서윤이 걱정스럽게 다가가려 하자 민호가 손을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 깨진 마음.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고 서윤은 침실에서 혼자 울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서윤은 동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들켰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서윤. 어떻게 된 건가요? 누님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동호. 괜찮지 않아요. 정말 연락하지 마세요. 서윤. 동호와의 연락을 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차갑게 변한 집안.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민호는 서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서윤은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밥 해놨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야, 말 걸지 마.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됐어. 민호의 차가운 말에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호는 아침을 먹지도 않고 집을 나갔다. 홀로 남은 서윤은 텅 빈 집에서 눈물을 흘렸다. 후회와 절망. 동호와의 만남을 시작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의 신뢰를 잃었고 12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위기에 빠졌다. 휴대폰을 보니 동호에게서 몇 통의 전화가 와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 더 이상 그와 연락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서윤은 자책했다. 외로움과 소외감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란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 돌이킬 수 없는 강. 저녁이 되어 민호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저녁을 혼자 먹고 다시 소파에서 잠자리를 펼쳤다. 민호야, 이야기 좀 해요. 서윤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뭘 이야기해? 더 할 말이 있어?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한다고 다 해결돼? 믿었는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상처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믿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으라고? 민호의 말에 서윤은 할 말이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집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폭발 직전에 불씨가 되었다. 부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다. 충청도의 고요한 밤, 두 사람의 집에서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상처와 불신으로 채워져 있었다. 얼어붙은 일상. 진실이 드러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민호와 서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간단히 주고받을 뿐 예전 같은 대화는 완전히 사라졌다. 밥 차려놨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해도 민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식사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 둘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 흘렀다. 민호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있었지만 서윤과 마주하는 시간을 피하려는 것 같았다. 집에 있을 때도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고 서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민호가 이렇게 상처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의 말들이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동호의 절박한 연락. 동호는 계속해서 서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냈고 문자에 답이 없자 더 간절한 메시지들을 보내왔다. 누님, 제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마이너스 동호.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동호. 누님이 힘드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한 번만 만나요. 마이너스 동호. 서유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동호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마음이 아팠다. 결국 일주일 만에 짧은 답장을 보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끝이에요. 서윤. 누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동호. 안 돼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서윤. 민호의 고통. 민호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언제부터 서윤이 자신에게서 멀어졌을까?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사업 실패 이후 자신이 무력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빈자리를 다른 남자가 채운 것이었다. 내가 더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디. 자책하는 마음과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다. 아무리 자신이 부족했다고 해도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가져도 되는 것인가? 민호는 친구들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었다. 아내의 불륜을 친구들이 알게 되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작은 마을에서는 비밀이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며칠 전 시장에서 박순자가 서윤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서윤아, 요새 어디 아픈가?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호 씨는 요새 어떻고? 일자리는 구했어? 박순자의 질문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참 안 됐네. 그래도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박순자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혹시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윤은 불안해졌다. 만약 자신과 동호의 일이 마을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민호는 더욱 상처받을 것이고 자신은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서윤의 내적 갈등.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 있던 서윤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민호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동호에 대한 감정도 복잡했다. 그에게 느꼈던 설렘과 사랑은 진짜였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낀 감정이었고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었다. 결혼한 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서윤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만남. 화요일 오후 서윤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동호가 나타났다. 누님. 동호의 목소리에 서윤은 깜짝 놀랐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왜 여기 와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동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봐요. 어서 가세요. 그럼 어디서 만나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깐만. 동호의 간청에 서윤은 망설였다.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10분만. 정말 10분만요. 결국 서윤은 동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지막 대화. 두 사람은 마을 외곽의 한적한 저수지로 갔다. 겨울이 다가오는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누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동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야죠. 이미 들켰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누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동호의 절박한 말에 서윤의 마음이 아팠다. 동호 씨도 새로 시작하세요.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면 안 돼요. 누님이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만들어준 거예요.
누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이었어요. 동호의 고백에 서유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저도 동호 씨 만나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요. 동호의 절박한 제안. 누님, 이제 같이 떠나요. 동호가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요? 이 마을을 떠나요. 저랑 함께.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동호의 제안에 서유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행복하세요? 남편분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동호의 질문에 서유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민호와 있을 때보다 동호와 있을 때가 더 행복했으니까. 누님도 알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여기서 버티면 더 힘들어질 거요. 남편분도 누님도 저도. 동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세 사람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다. 현실의 벽. 그럼 민호는? 이 집은? 내 자식 같은 건 다 어찌어라고. 서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누님, 자식은 없잖아요. 자식은 없어도 12년 동안 함께 산 추억들이 있어요. 이 집에도 이 마을에도. 추억이 누님을 행복하게 해줘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할 거예요. 동호의 말에 서유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다. 동호 씨,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누님,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인데. 동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수지에서 헤어진 후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기만 했다. 동호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정말 떠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버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동호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신발이 현관에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다. 민호와의 대면. 거실에 들어서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어디 갔다 왔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민호가 서윤에게 말을 걸었다. 마트. 마트 갔다 왔어요. 서윤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서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호의 진지한 말에 서윤은 긴장했다. 네, 이렇게 살 수는 없잖여. 뭔가 결정해야지. 민호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뛰었다. 혹시 이혼을 말하는 것일까? 민호의 솔직한 심정. 서윤아, 솔직히 말할게. 민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배신감도 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고. 서윤은 조용히 민호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사업 망하고 나서 너한테 소홀했던 것도 있고. 민호야. 아니야, 들어봐. 나도 남자로서 매력이 없어졌나 보다. 안 그럼 당신이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렸겠어? 민호의 말에 서윤은 마음이 아팠다. 그것은 민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문제였어? 내가 뭘 더 잘해줬어야 했어? 민호의 질문에 서윤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서윤의 고백.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자.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디? 민호의 질문에 서윤은 당황했다.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없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 남자 정말 좋아하는 거야? 민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해. 정말 좋아하는 거냐고. 네. 서윤의 솔직한 대답에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선택의 기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랑 계속 살 거요? 아니면 그 남자한테 갈 거요?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민호야, 나는 솔직하게 말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서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동호의 제안이 떠올랐다. 함께 떠나자던 그의 말이. 시간을 줘.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 얼마나? 며칠. 며칠만. 민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밤의 고민. 그날 밤 서윤은 전혀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호를 선택해야 할까, 동호를 선택해야 할까? 민호와의 12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좋은 추억들도 많았고 그가 나쁜 남편은 아니었다. 다만 요즘 들어 서로에게 소홀해진 것뿐이었다. 하지만 동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 설레는 감정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욕망이 되고 자유라 생각했던 선택은 도망이 되어버린다. 서윤은 자신의 감정이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현실 도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동호의 재등장. 다음날 오후 동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누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답을 들려주세요. 동호.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서윤. 누님, 이제 같이 떠나요. 여기서 버티면 더 힘들어질 거요. 동호의 메시지가 또 왔다. 동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윤. 그럼 언제까지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워요. 동호. 일주일. 일주일만 더 주세요. 서윤. 마을의 소문. 며칠 후 서윤은 시장에서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다. 서윤아, 요새 어떻게 지내? 이웃집 김영자가 다가왔다. 네, 그럭저럭이요. 민호 씨는 요새 어디 다니나? 맨날 일찍 나가더만. 일자리 알아보러 다녀요. 그래? 그런디 요새 소문이 있더라고. 김영자의 말에 서윤은 긴장했다. 무슨 소문이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 김영자는 말을 흐렸지만 서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자신과 동호의 관계가 마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압박감의 증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더욱 무겁고 좋아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민호에게는 또 어떤 상처가 될까? 이 작은 마을에서는 비밀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정말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먼저 와 있었다. 얼굴이 어두웠다. 민호야, 왜 그래? 서윤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민호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뭔 소리야?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 일을. 절망적인 현실. 어떻게 알았을까?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작은 마을에 비밀이 어디 있어? 누군가 봤나 보지. 민호의 말에 서윤은 절망감을 느꼈다. 민호야,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이제 여기서 살기 어려울 것 같은디. 민호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뭐해. 민호의 냉정한 말에 서윤은 더욱 절망스러웠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 그날 밤 서윤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었다. 민호에게도, 동호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확실한 답을 줘야 했다. 동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만나요. 마지막으로. 서윤. 네, 어디서 만날까요? 마이너스 동호. 저수지에서. 오후 3시. 서윤. 충청도의 밤. 충청도의 밤길은 고요했다. 풀벌레 소리조차 서윤의 심장을 더 세차게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서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하지만 동호와의 시간도 소중했다. 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마음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욕망이 되고 자유라 생각했던 선택은 도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충청도의 고요한 밤속에서 한 여자의 인생이 갈래길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일 그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다. 비극과 교훈. 운명의 하루. 12월의 첫째 주, 충청도 보은 지역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아침,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호는 어제 밤부터 말이 없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고 집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아침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서윤아. 민호가 집을 나서려다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결정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생각해봐. 민호가 나간 후 서윤은 혼자 남은 집에서 마지막 고민에 빠져들었다. 동호와의 마지막 만남. 오후 3시 약속 장소인 저수지에 도착한 서윤은 이미 와있던 동호를 발견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불안해 보였다. 동호씨. 서윤의 목소리에 동호가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다. 누님 오셨네요. 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저수지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누님 결정하셨어요? 동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호씨. 저는. 서윤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다. 민호와의 12년, 동호와의 몇 달.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저는 갈 수 없어요. 서윤의 대답에 동호의 얼굴이 일순간 어두워졌다. 왜요? 누님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있고 의무도 있고. 서윤의 말에 동호는 고개를 저었다. 누님 그런 건 핑계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 설득. 누님 이제 같이 떠나요. 여기서 버티면 더 힘들어질 거요. 동호가 간절하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남편분도 누님도 힘들어질 거예요. 동호의 말이 맞았다. 이미 마을에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앞으로 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다. 그럼 민호는? 이 집은? 내 자식 같은 건 다 어찌어라고. 서윤이 다시 현실적인 문제들을 거론했다. 누님 자식은 없잖아요. 그리고 집이나 재산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동호 씨는 젊어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저는 벌써 40이 다 됐어요. 이제 와서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서윤의 말에 동호는 답답해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서윤의 최종 결심. 동호씨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누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을 알았어요. 그럼 왜요? 왜 포기하려고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여자고 민호에게도 잘못한 게 많아요. 서윤의 말에 동호는 절망스러워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동호의 마지막 간청. 누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호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저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어요. 누님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동호의 절절한 호소에 서윤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다. 동호 씨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님이 유일해요. 동호 씨, 정말 안 되나요? 정말로? 동호의 마지막 간청에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미안해요.
이별의 순간.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네요. 동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네,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동호의 부탁에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저수지 옆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사랑해요, 누님. 저도 사랑해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다. 집으로의 귀환. 동호와 헤어진 후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서윤은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이제 민호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해야 했다. 저녁 7시쯤 민호가 돌아왔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어떻게 됐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끝냈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서윤의 대답에 민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정말? 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민호의 반응.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윤아, 사람은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되는겨. 민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돈이든 사랑이든 다 헛것이유. 양심이 있어야 사람이제.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다. 그래도 이제 끝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민호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요. 하지만 노력하면 될 거요. 민호의 말에 서윤은 눈물이 났다. 남편의 너그러운 마음이 고마웠다. 그러나 흔들림은 계속되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동호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고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민호는 서윤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아,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당황했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표정 보면 알아. 민호의 말에 서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꼭 잊어야 해. 동호의 절망. 한편 동호는 서윤과 헤어진 후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펜션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며칠 후 동호는 서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누님,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한 번만 더 만나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동호. 서윤은 그 문자를 보고 고민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호의 절박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 결국 서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자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위험한 재회. 일주일 후 서윤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호가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았다. 누님. 동호의 목소리에 서윤은 깜짝 놀랐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동호씨 왜 여기 와요? 누님,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동호가 절박하게 매달렸다. 사람들이 봐요. 어서 가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누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동호의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황해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려 했다. 동호씨, 제발 이해해주세요. 안 돼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소문의 확산. 그날의 일로 마을에는 다시 소문이 퍼졌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었다. 서윤이가 젊은 남자랑 바람 폈다더라. 그 남자가 시장에서 매달렸다던디? 민호가 불쌍하다. 아내가 바람 피우고. 서윤은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쳐다봤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박순자를 만났을 때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서윤아, 요새 무슨 일이여?
마을에 소문이 많더만. 무슨 소문이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디. 조심해야겠어. 소문이라는 게 한번 나면 지우기 어려워. 박순자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호의 분노체 폭발.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사색이었다. 서윤아, 오늘 시장에서 뭔 일이 있었어? 민호의 질문에 서윤은 긴장했다. 별일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남자가 시장에서 당신한테 매달렸다면서? 민호야, 끝냈다고 하더니 뭐야?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갑자기 나타난 거야. 갑자기? 그럼 당신이 불러낸 게 아니야? 민호의 추궁에 서윤은 억울했다. 정말 아니야. 내가 불러낸 게 아니라고. 극도의 긴장. 서윤아, 나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민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어. 어떻게 여기서 살라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줄 알아? 이제 체면도 뭣도 다 망쳤어. 민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 민호야, 진정해. 이웃들이 들어. 들으면 어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민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실 때마다 서윤을 압박했다. 서윤의 마지막 흔들림.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민호의 분노,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동호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새벽 3시쯤 서윤은 휴대폰을 들고 동호의 번호를 바라보았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싸웠다. 결국 서윤은 동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요? 걱정돼요. 서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누님.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동호. 저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안 돼요. 서윤.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동호. 서윤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답장을 보냈다. 내일 저수지에서. 마지막이에요. 서윤. 발각의 순간. 다음날 오후 서윤이 동호와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민호가 갑자기 돌아왔다.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민호의 추궁에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혹시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민호가 서윤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표정 보니 맞네. 민호가 소리쳤다. 끝냈다고 하더니 또 만나러 가는 거야? 민호야. 안 돼. 절대 안 가. 민호가 서윤의 팔을 붙잡았다. 최후의 대결. 놔줘. 놔줘요. 서윤이 팔을 빼려 했지만 민호는 놓아주지 않았다. 당신이 그 남자한테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요?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이 몇 번째요? 믿을 수가 없어.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윤아, 정신 좀 차려.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민호가 서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또 핑계 댈 거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 격렬한 몸싸움 중에 서윤이 넘어졌다.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힌 것이다. 아.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서윤아. 민호가 당황해서 서윤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서윤아. 정신 차려. 민호는 급히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비극적 결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서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동호는 저수지에서 서윤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다. 누님. 동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진실의 드러남. 경찰 조사 결과 부부간의 다툼 중에 일어난 우발적 사고로 결론 지어졌다.
민호는 극도의 충격과 자책감에 빠져들었다. 내가 죽였어. 민호는 계속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동호 역시 깊은 절망에 빠졌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마을의 반응. 서윤의 죽음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수근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용해졌다. 참 안 됐네. 그래도 죽을 일인가. 말이 많았어도 그렇지 목숨까지. 민호가 불쌍해.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디. 마을 사람들은 뒤늦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후회와 성찰. 서윤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민호는 넋을 잃은 듯 앉아 있었고 동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경이가 장례식에 참석해서 서윤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그때 내가 동호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교훈의 깨달음. 시간이 흐르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왔다. 경찰의 발걸음이 집 앞에 멈추자 민호는 관련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동호는 자신의 펜션을 정리하고 마을을 떠났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다. 민호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다. 술로 세월을 보내며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에 시달렸다. 충청도의 교훈. 따뜻했던 충청도의 마을 풍경은 이제 차갑게 변했다. 한때 평화로웠던 이 마을에 슬픈 이야기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 사랑이든 돈이든 양심을 잃은 선택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을. 사람은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되는겨. 민호의 마지막 말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서윤은 알게 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사랑이든 돈이든 양심을 잃은 선택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온 것이었다. 남은 자들의 삶. 몇 년 후 민호는 여전히 그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는 매일 서윤의 사진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동호는 서울로 올라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서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지우지 못했다. 그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고 혼자서 조용히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 이야기를 꺼내며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들려주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니께. 그게 사람의 도리제. 충청도의 조용한 마을에는 이제 새로운 전설이 하나 생겼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양심에 관한 슬픈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훈으로 남아있을 것이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